안녕하세요. 자, 어김없이 또 수학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유성쌤이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인수분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총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2가지를 배웠어요. 이 2가지에 대해서 복습을 좀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완전 제곱식과 합차 공식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고요. 완전 제곱식은 이렇게 생긴 게 일단 완전 제곱식을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판단하는 근거는 항이 일단 3개여야 되고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일반적으로 뭔가를 제곱한 형태, 얘는 x를 제곱한 형태, 얘는 5를 제곱한 형태, 더불어서 가운데 있는 항의 절반의 제곱이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즉 나머지 항의 곱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10x의 절반은 5x를 제곱하면 25x 제곱인데 여기는 x 제곱과 25를 곱해도 25x 제곱, 이미 확인이 되면 완전 제곱식이고요. 그럼 완전 제곱식의 모양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밖에 없고 x를 제곱했으니까 여기에 x, 여기가 5를 제곱했으니까 여기가 5,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가 플러스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당연히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합차 공식은 마찬가지죠? 이게 합차 공식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판단하는 근거는 뭐 2가지 정도. 일단 항이 2개면 합차 공식임을 의심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제곱했고 뭔가를 제곱한 것이 이렇게 빼기의 형태로 이어져 있으면 우리는 합차 공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합차 공식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그 다음에 x제곱이니까 여기에 x, 여기에 x가 들어가고, 4y의 제곱은 2y를 제곱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2y, 여기에 2y라고 이렇게 써주면 우리는 합차 공식도 이렇게 인수분해를 완료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가지를 얘기해 봤고요. 이제 오늘은 나머지 2가지, 3번째와 4번째에 대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3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3번째는요,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b의 인수분해입니다. 쉬는 시간이네요. 자,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라는 건 많이 눈에 익을 거예요. 이게 곱셈 공식이라는 걸 배울 때 x 플러스 a와 x 플러스 b를 곱하면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 배웠어요. 한 번 더 써보면 이렇게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 b의 형태로 전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죠. 다항식의 곱셈의, 즉 곱셈 공식의 역연산이 바로 인수분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미 전개되어 있는 식을 이렇게 덩어리와 덩어리의 곱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게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자, 요 식의 구조를 잘 보니까 1차 항의 개수는 a 플러스 b로 이루어져 있고, 상수항은 a 곱하기 b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찾아야 할 숫자는 아마도 a와 b라는 숫자일 거예요. 그래야 여기 a와 여기 b를 써 넣어서 이 덩어리와 덩어리의 곱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분명 숫자가 나올 거고 여기에도 분명 숫자가 나올 건데 더해서 이 숫자가 나오고 곱해서 이 숫자가 나오는 그런 두 수를 찾아주는 거. 선생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약간 퍼즐을 맞추듯이 찾아주는 것.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뭐 이 식으로 뭐 백날 설명해 봐야 소용없고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76페이지 예제 1번에 있는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식을 딱 봤을 때 일단 완전 제곱식임을 의심해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얘는 x를 제곱한 형태지만 여기 있는 친구는 뭔가를 제곱한 형태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걸 딱 봤을 때 완전 제곱식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 그렇다고 합차 공식도 아니야. 이미 항이 3개니까. 이럴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입니다.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라면 요런 생각을 해봐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항 앞은 이렇게 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수항은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두 수를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두 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15가 되는 수를 우리가 직접 찾아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초등학교 때는 2 더하기 5가 7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많았지만, 우리가 중학교에 올라오면 거꾸로 7은 뭐와 뭘 더하면 될까? 라고 이제 거꾸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합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15가 되는 수를 찾아야 되는데, 둘 중에 뭐부터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A와 B를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A와 B를 곱해서 마이너스 15가 돼야 돼요. 자,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두 수를 먼저 찾아야 될까? 곱해서 마이너스 15가 되는 두 수를 먼저 찾아야 될까? 자,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A와 B가 정수일 거예요. 막 복잡한 수는 아닐 거예요. 자, 그럼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는요, 0과 마이너스 2를 더하거나 1과 마이너스 3을 더하거나 2와 마이너스 4를 더하거나 등등등등 무한해요. 무한해. 이거를 다 고려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먼저 찾기보다는 곱해서 마이너스 15 되는 걸 먼저 찾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뭐 마이너스 3과 5를 곱하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또 3과 마이너스 5를 곱해도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요. 1과 마이너스 15를 곱해도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과 15를 곱해도 마이너스 15가 될 거예요. 한 요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이 두 숫자를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아이를 찾아주면 되는 거네요. 자, 마이너스 3과 5를 더하면 2니까 탈락. 3과 마이너스 5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요 친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숫자는 3, 하나의 숫자는 마이너스 5다라는 것만 찾아내게 되면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x가 되고 요 두 개의 숫자를 찾는 게 포인트라고 했잖아. 하나는 3, 하나는 마이너스 5니까 3은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써주면 우리는 인수분해를 완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나요? 자, 예제 1번 그 옆에 있는 것도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요건 지우고 해볼게요. 자, 예제 1번 옆에 따라하기 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마찬가지예요.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고 곱해서 6이 되는, 써볼까? 합해서 마이너스 5가 되고 곱해서 6이 되는 그런 숫자를 찾아내는 거야. 자, 그러면 곱해가지고 6이 되는 거 몇 개 안 되거든요. 뭐가 있을까? 1과 6이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이 있을 거고요. 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3과 아이고야 2와 3 정도가 있겠네요. 뭐 이거 외에는 뭐 정수 부분에서는 거의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럼 4개가 있는데 이 4개 중에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친구를 찾게 되면 쭉쭉쭉 보게 되면 요 친구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잠시 끊고 갈게요. 밖에 선생님이 오셔서. 자, 죄송합니다. 잠시 선생님이 오셔서 잠깐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합해서 마이너스 5, 곱해서 6이 되는 숫자를 찾는데 곱해서 6이 되는 거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야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자, 곱해서 6이 되는 건 1,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와 3이 이렇게 있는데 이 4개의 케이스 중에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건 바로 이 케이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인수분해 해보면 자, x 그대로 써주고 하나는 마이너스 2, 하나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써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숫자를 찾는 것, 곱해서 뭐가 되고 합해서 뭐가 되는지 이것만 파악하면 이 두 가지 숫자를 찾는 것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방금 설명을 했듯이 완전제곱식이 일단 아니고 합차공식도 아닐 땐 아니면서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에는 합해서 마이너스 5, 곱해서 6이 되는 이런 숫자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좀 더 눈에 확 보이게 인수분해하는 그런 요령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첫 번째 항과 이 마지막 항이 뭔가를 곱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가운데 있는 항은 뭔가를 합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시당초에. 자, 그러면 x제곱은 당연히 x와 x를 곱해서 x제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곱한 거 두 개를 밑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a와 b를 곱했으니까 그 곱한 두 개의 숫자를 이렇게 밑으로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쓴 다음에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곱해. 그러면 x와 a를 곱하면 ax가 나오죠. x와 b를 곱하면 bx가 나오는데요. 이 ax와 bx를 서로 더해줬을 때 나오는 결과가 ax 플러스 bx이고요. x로 묶어주게 되면 a 플러스 b의 x라고 쓸 수 있는데 이 친구가 바로 가운데에 이렇게 존재하면 우리는 인수분해를 하기 위한 어떤 조립을 완료한 거고요. 그랬을 때 요 a는 앞에 플러스가 생략됐고 요 b도 앞에 플러스가 생략된 거잖아. 그래서 x 플러스 a를 그대로 여기다 써주고 x 플러스 b를 그대로 여기다 써주는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어떤 요런 요령이 있어요. 요거를 지금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위에 했던 과정과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x제곱은 뭐와 뭐를 곱했을까? 6은 뭐와 뭐를 곱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x제곱은 x와 x를 곱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6은 뭐와 뭐를 곱했을까? 뭐 많아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뭐 2와 3, 1과 6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각선을 곱해서 더했을 때 마이너스 5x가 되는 걸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약간 이제 좀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느낌상으로 일단 적어보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2와가 아니라 그냥 2와 3이라고 해볼게요. 자, 난 이렇게 생각했어. 일단 6이니까 2, 3 곱하면 6 되겠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해가지고 2와 x를 곱하니까 2x고 3과 x를 곱하니까 3x고 얘네 둘을 더하니까 5x야. 마이너스 5x가 아니야. 얘 아니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와 3은 아니었어. 근데 아까 더해서 5x가 되는 거 보니까 마이너스 5x가 되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 게 맞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대각선으로 곱해보는 거야. x와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3x가 나오고 x와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x가 나오네. 근데 얘네 둘을 더해버리니까 그 결과가 마이너스 5x가 나와서 여기는 마이너스 5x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완료. 이제 조립을 끝냈어.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할 때는 이제 여기 있는 얘를 그대로 써주는 거야. x 마이너스 2니까 그대로 여기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렇게 써주는 거야. x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면 우리는 또 인수분해를 완료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굳이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네 번째 이야기를 할 때도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인수분해를 할 때 이러한 방법으로 인수분해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완전제곱식이다, 뭐 합차공식이다, 뭐 다른 거다 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는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인수분해를 하고 싶을 때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그러한 인수분해의 어떠한 요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알아놓으면 여러분들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려봤고요. 선생님이 먼저 가르쳐준 곱해서 뭐가 될까? 합해서 뭐가 될까를 생각하는 방법도 중요하고요.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그에 걸맞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두 가지 방법 전부 다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있는 문제 1번을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쓰면서 설명을 할 건데 그 전에 당연히 먼저 풀어보셔야겠죠? 지금 풀어보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풀어보셨나요?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인수분해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빠르게 찾아내는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해볼게요. 두 가지 방법을 좀 적절하게 써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6이에요. 딱 봤을 때 완전 제곱식이 아님이 보여요. 6은 뭔가를 제곱한 그런 숫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항도 3개라 합차공식도 아니야. 자, 근데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야. 그럴 때는 합해서 7이 되고 곱해서 6이 되는 아이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지금은 이걸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숫자들의 어떤 문제가 나오지만 무조건 나오는 건 또 아닙니다. 또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나온다라면 나중에 또 다른 방법을 배워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 뭐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자, 일단은 봅시다. 자, 합해서 7이 되고 곱해서 6이 돼야 되는데 곱해서 6이 되는 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1과 6이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도 있겠죠? 공간이 좀 없는데. 그리고 2와 3도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 4개 중에 합해서 7이 되는 아이를 찾아주게 되면 요 친구죠. 요 친구. 합해서 7이 되는 거. 자, 그러면 한 개의 숫자는 1, 한 개의 숫자는 6이다 라고 찾았으면 인수분해는 이런 식의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x 써주고 하나는 1이니까 플러스 1, 하나는 6이니까 플러스 6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우리는 인수분해를 완료한 거죠. 자, 이쪽도 봅시다. 이쪽은 두 번째 설명했던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8인데 완전제곱식 아니고 합차공식도 아니야. 근데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인 이런 상황에서
뭐 지금 내가 쓰는 방법은 x제곱 앞에 개수가 굳이 1이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막 쓸 수 있는, 즉 전후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그냥 막 쓸 수 있는 하나의 요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x제곱은 x와 x를 곱한 i고요. 28은 뭐와 뭐를 곱했는데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했을 때 3x가 나오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28을 뭔가를 곱해서 28이 나오는 것 중에 7과 4가 있거든요. 근데 그 7과 4가 7에서 4를 빼면 왠지 3 같은 걸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4, 하나는 7일 것 같은데 더했을 때 3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왠지 마이너스면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해보세요. 틀려도 됩니다. 자, x와 7을 곱했을 때 플러스 7x고요. x와 마이너스 4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4x인데요. 플러스 7x와 4x, 마이너스 4x를 더하면 플러스 3x가 나와요. 그럼 이제는 완벽하게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런 모양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이건 지울게요. 이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그대로 써주면 된다고 했죠? x 마이너스 4를 그대로 써주고, 또 요거를 그대로 써주면 된다고 했죠? x 플러스 7을 그대로 써주면 우리는 인수분해를 완벽하게 또 한 겁니다. 자, 이쪽도 볼게요. 자, 이쪽은 첫 번째 사용했던 방법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곱해서 14가 되는 숫자를 먼저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1과 14가 있고요. 2와 7이 있고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7이 이렇게 있다. 뭐 더 생각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네 개 중에 더해서 마이너스 9가 되는 아이는 바로 요 아이네요. 요 아이. 그러면 인수분해를 했을 때 우리는 x 써주고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이다라고 이렇게 쓰면 또 틀려요. 왜냐? y제곱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y까지 같이 써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이런 실수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이런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같이 또 이렇게 y까지 있는데 요런 또 요 위에 있는 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친구와 뒤에 친구가 뭐를 곱해서 나왔을까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x제곱은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기 때문에 x밖에 생각할 게 없어요. 그죠? 자, 마이너스 18 y제곱인데요. y제곱은 y와 y를 곱했을 거라고 미리 써놓을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18이 뭐와 뭐를 곱했는데 곱해서 왠지 마이너스 3을 만들어야 돼. 뭐 18이라는 숫자가 뭐 1과 18을 곱해도 되고 뭐 2와 9를 곱해도 되고 3과 6을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왠지 3을 만들 수 있는 건 3과 6이지 않을까? 자, 이랬을 때 왜 이제 6에서 3을 빼면 왠지 3이 나와. 근데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고 또 마이너스 6과 플러스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18이 돼서 뭔가 왠지 될 것 같아. 이런 복합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각선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보면 확인하는 거야. 검산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x와 플러스 3y를 곱하면 플러스 3x y가 되고 x와 마이너스 6을 곱하면 마이너스 6xy가 되는데 이 둘을 딱 더해버리니까 마이너스 3xy가 돼서 여기 마이너스 3xy가 나오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뭔가 조립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는 그대로 이제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얘를 그대로 써주고 x 플러스 3y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x 마이너스 6y라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숫자만 가지고 놀다 보면 이렇게 뭐 더해서 곱해서 이렇게 숫자만 가지고 놀다 보면 이런 문자에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자까지 완벽하게 꼼꼼히 좀 챙기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실수를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단순하지만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정확도를 높이고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이 방법이 굉장히 보편적인 네 번째 이야기에서도 요 방법 그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방법 꼭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리 어느 정도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